지난달 25일 새벽 2시 45분경 부산 해운대의 한 교차로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한 대가 난데없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두 사람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일단 댐퍼 있었고, 그럼 그 차는 저기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핸들을 안 풀고 그냥 그대로 애들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날아서 가까이 있었던 그 부분까지 떨어진 거예요. 저 경계석의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공중으로 15m를 날아가 3m 아래에 있는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22살의 윤창호 씨.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게 갔다 가봤습니다. 여기 건너편이야. 와, 우리 알고 있는 그 숫자랑 똑같잖아, 지금 봐봐. 콘크리트 벽 위에 사고 차량에 번호판이 찍혔을 만큼 충격은 컸습니다. 어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슬리퍼 신고 잠시 갔다 올게요. 그냥 가더니만 우연히 알아서 오겠지 하고는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추석 다음 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에 인터폰이 울려가지고 받아보니까 이제 순찰 때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니까 절대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냥 자녀분이 맞으신가만 확인을 해달라. 금방 다녀올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본 건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빠 왔어. 코에 피를 멈췄나? 저 속하고 뿌려져 있어. 살짝 피가 있어. 아버지가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그때까지만 해도 창호 씨 역시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창호가 그날 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느 때처럼 같이 있다가 집 가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뭐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하나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만취한 운전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창호 씨와 같은 또래였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그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요? 앞까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0.18일이 났어요. 엄청 안 치이죠? 조점에서 출발해서 사고 지점까지 한 400m 정도 됩니다. 5분도 안 돼서 사고 난 거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어떻게 그는 운전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왜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꼭 묻고 싶었습니다.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저도 지금 좀 많이 힘들어서요.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세요? 제 책상이 많이 힘들죠. 음주를 하셨는데 운전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도. 음주량이 좀 많으셨나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먹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자신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누군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누군가는 소중한 친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대선이를 또 왔어. 정호야, 많은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있어. 괜찮지? 한번 힘내자. 내일은 유미랑 정인이랑 서연이랑 또 온대.
친구야. 한 6개월 전에 창호랑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같이 봤었거든요. 그때 창호랑 저런 거는 너무 처벌이 약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가 분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창호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더라면,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때 뭔가를 했더라면 창호의 운명도 달라지진 않았을까. 너무도 후회가 된다는 친구들은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야, 범국민적 관심이야. 둘 다 맞지 않아?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다시 강조해주자. 그래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창호와 같은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고, 꼼꼼히 자료를 조사한 끝에 친구들 스스로 수정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살인죄 죄목을 적용하고 2번까지 초범으로 보는 현행법의 기준을 바꾸자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연구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기록을 10년 이상 보관을 하면서 재범 차량 같은 경우는 압수를 바로 합니다. 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1급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관대하게 처벌법규를 규정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술에 대한 인식도 좀 관대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9명 맞아. 보낸다. 이거 맞고.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지 며칠 뒤, 가자. 한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제안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하태경 의원. 내용이 좋아서 그냥 100% 그냥 넘겼어요. 내용이 문제가 없고 법리적으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혹시 없는지 검토를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창호 씨를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 창호 씨. 아버님 지금 창호 나간다고 혹시 수술실까지 같이 가실 거면은 지금 4층에 올라와 달라고 하시는데. 그는 지금 폐에 물이 차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사지로 내몰고 그저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가벼운 변명들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친구들의 이 싸움이 꼭 결실을 맺기를 창호 씨는 소리 없이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